어르신 계세요? 네, 어르신 동주민센터에서 왔어요. 잘 지내셔요? 성동구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긴급 위기 가정을 찾아내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 조금 보여. 네. 힘들어서 어떡하나. 나 수급자 좀 되게 해줘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못 살겠어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노인도 아니라고 하니 노인들 교통비도 안 나오니 내가 대학을 걸어서 다닌다고. 아유, 내 병원을 걸어서 다녀. 차비 없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인이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줬는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습니다.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 끊기자 무일푼이 된 할머니는 매일 눈물로 살고 있는데요. 세세한 사정을 다 아는 사회복지사도 엄격한 기준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생계비나 주거급여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많이 넉넉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긴급 지원도 일회성이나 3개월 정도 지원이 되는 게 한계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사회복지 담당들의 재량권을 줘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민간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주변에 계속 도와달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복지 담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아동학대까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위기 가정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단주 치료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학기 이거 공부 들어가잖아요. 네. 전에는 이런 공부도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어때요? 꿈도 못 꿨죠, 처음에.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자존감이 이제 막 쌓여가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 특강으로 이야기 치료라는 걸 좀 들었어요. 듣고 이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색해서 그러다가 또 한번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게 된대. 이 배웠던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우는 거야. 아빠랑 얘기하다가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야, 저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학교 사정도 얘기, 그때 처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얘기도 처음 하고, 자기가 현재 힘든 부분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 딸 울음에 가슴은 아프고 하지만, 막 이 기쁨 같은 것도 못 받쳐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딸의 고민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시까지 왔구나. 딸 같은 경우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아마 자포자기를 했다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아빠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얘가 두려워가지고 아예 아빠 옆을 오지가 않았죠. 학교에 딱 갔다가 오면은 작은 방 구석에 탁 앉게 되면 아빠가 술 먹고 잠들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안 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딱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거예요. 집에서 생활이. 폭력이 좀 있었었어요? 네, 폭력도 있었어요. 기초생활 수급으로 일정 정도의 지원이 있어 이제 뭐라도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는 이동건 씨. 이동건 씨의 단기 목표는 일자리를 찾아 기초생활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장기 목표는 단주와 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김순옥 씨는 뇌병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니요. 이렇게 어떡해요. 올해 65세가 된 김순옥 씨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20여 년을 장애인 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이제는 저 떠나고요. 밖으로 놀러가고요. 놀러도 놀고요. 영화보러 놀고요. 친구들은 못 놀아요. 그래요.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순옥 씨는 기초생활수급비 51만 원과 장애연금 38만 원,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 400시간을 지원받으며 20여 년 만에 시설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순옥 씨를 위로하려고 지역 내 장애인 센터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머리 갔다 오셨던데 요즘 생활은 어때? 식사는 잘 챙기세요? 네, 밥은 먹는데 네. 날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사회복지사가 안부를 묻자 갑자기 우는 김순옥 씨. 김순옥 씨는 다시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월 7일이 만 65세 생일을 맞은 김순옥 씨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가 됐습니다. 김순옥 씨의 가자립이 가능했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400시간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활동 서비스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이전까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면 송 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00시간 이상 활동 지원사분들이 밤낮 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65세가 돼버리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장기요양 쪽으로 이제 노인으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400시간의 지원을 받으시던 분이 100시간 정도로 줄어들면 사실 100시간이면 하루에 평균 잡아도 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65세 노인이 되면 장애가 없어진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아님 꼼짝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혼자 돌아눕지도 못하는 김순옥 씨는 월 400시간, 하루 8시간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65세가 되면서 활동 지원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4시간. 그 이상의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받든지 아님 시설로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걸 거기다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문 열어주고 불 끄고 텔레비 보고 싶으면 보다가 끄고 이거 전화 필요하면 전화 걸고 뭐 긴급 사항 있으면 전화 걸고 아니면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거든요. 그래 주는 게 나을 건데 아니요. 갈까? 예. 내가 지금까지 잘 참고 있어서 예. 잘 자. 예. 잘 자. 오늘은 안 자고 갈게. 잘 자래. 간다. 예. 활동 지원사가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순옥 씨는 이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아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받으면 하루 20시간 이상을 이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다 닫아야 돼. 그러니까. 김순옥 씨의 외출 준비는 꽤 많은 장비와 시간이 걸립니다. 채 40kg도 안 되는 몸무게지만
근육이 굳어 번쩍번쩍 들 수 없어 전동식 환자 리프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힘들게 외출 준비를 하는 이유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입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시위에 참여해 김순옥 씨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나이 제한 철폐는 장애인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순옥 씨는 장애인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데요. 이 차량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한 번 이용하려면 2~3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을 만나 장애인 전용 차량 확대를 요구했는데요.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그렇지 아저씨.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면서 김순옥 씨의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을 대변해야 하는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장애인의 복지 정책이 단순한 지원에서 인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긍정적인데요. 장애인의 삶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언젠가부터 그 복지 수급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거에 바로 링크되는 단어가 부정수급인 것 같아요. 2010년 12월에 돌아가셨던 노부부 역시 제도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수급자예요. 사실혼 관계를 은닉하고 허위로 이혼 신고를 해서 수급비를 받은 부정수급자인 거죠. 허위로 요양보호사를 등재시킨 요양병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인들을 유인 입원해서 감금하는 이런 요양병원들이라든지 근데 이런 곳들에서 일어나는 부정에 대해서는 훨씬 더 권력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세금을 자기의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이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에어컨이 있더라, 부정수급자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목소리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단한 우리 사회의 착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는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도 큰일.